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옥순 여성가족관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16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2천만 원으로 3%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626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9,500만 원 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5,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4,2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억 2,900만원, 아동수당 5억 8,900만원, 공동생활과정 운영지원 1억 8,800만원, 기초연금 지급 257억 6,2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5억 8,100만원 등 총 359억 7,400만원이며, 7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의료과정 보용료 4억 4,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 1억 5,5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공단 부담금 10억 1,7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6,400만원 등 총 5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하여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900만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4억 4,200만원, 가족센터 건립 21억 6,200만원 등 4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서비스 부분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8,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3천만원, 2023년에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 사업에 13억 1,800만원 등 41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가족정책팀은 총 8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9천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 지원 7,700만원, 별식 아동급식 지원 4억 9,700만원, 공동호 생활가정 운영 지원 4억 7,200만원, 요보호 아동 가정 사회보호 시스템 강화 1억 6,500만원 등 드림스타트 팀은 총 1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1억 9,2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6억 2,200만원 등 2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놀이터 운영 및 아동 육성 지원으로 아동놀이터 인건비 지원 3,300만원, 아동놀이터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비 1,200만원, 아동수당 8억 4,200만원 등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5억 7,3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3,700만원,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4억 7,600만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8천만원 등 11억 6,600만원을 기상하여 아동 청소년 팀은 총 51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분야입니다. 돌봄 및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18억 4,500만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1억 7,400만원, 노인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4억 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 지원 11억 6,500만원 등 4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29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으로는 시니어 클럽 운영비
3억 2천만 원, 어르신 일자리 참여 활동비 74억 2,900만 원 등 7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과 장기요양 운영 지원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 공단 부담금 9억 600만 원,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7천만 원 등 2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는 16억 2,700만 원을 계산하여 어르신 복지팀은 총 4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제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문화 가족 고양 나들이 사업 있어요. 네네. 네. 우리 진안군에 지금 다문화 그 세대 수가 252대시. 252세대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모국 방문이죠. 네. 예, 무국방문. 모국 방문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10가구예요. 네. 10가구면 부모들만 가나요? 아니면 자녀들까지 다 가나요? 여기는 가족이 갑니다. 전체가요? 네네. 그러면 아까 252세대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가려면 25년 걸려요? 지금 3년간 중단되고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시작은. 그러면 기존에 20가구요? 네, 그 전에 지금 계속 해왔던 그러니까 사항입니다. 아니 제 말을 예산 저는 지금 적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에는 20가구 해놓고 왜 10가구로 줄였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지금 응?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년에 있어야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늘리시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예산. 네? 네, 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더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이 있고요. 또 엄마 나라 방문하기 또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성향은 똑같은 건데 왜 그걸 분류를 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나라는 네. 이제 그 아동들만 해가지고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이제 주관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가 그 사업은 됐었습니다. 그 사업은 어디 얼마나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3천만 원. 그러면 7천인데 그 자녀들만 보내갖고 의미가 있나요?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되죠. 애들이 그냥 그래야지. 그래서 이거 엄마 나라 바로 알기 사업은요. 내년도에 그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중복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기저처럼 20세대 흔든지 30세대 좀 해서 우리가 같은 나라에 있을지라도 여기에 살고 서울에 사는 그 거리만 이렇게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러는데 미국 말레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오죽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네네. 이런 사업은 20대든 30세대든 많이 좀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어린이집 응급 처치 키트 3종 시급 있어요. 네네. 우리가 어린이집이 총 6개인가요? 예, 6개소입니다. 혹시 더 많은데 6개만 했나 싶어서.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215쪽 아동학대 신고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내가 행감장수는 아닌데 어쨌든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배분 때 그 아동학대 네. 그 건은 검찰에서 어떻게 결과 최종 나왔어요?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보면 망신이라는 얘기죠. 망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본 일자리는 활동 그거 발견인데 저쪽에 그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있죠. 네. 예. 이 지원센터가 얘네 노인 일자리 및 그 사회활동 지원 그 확대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센터인가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거기 이제 노준비 지원센터가 하나 들어가고 네. 공동 작업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취업 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고 노인 일자리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일자리 센터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니 노인 일자리를 제가 자주 가봐요. 예. 거기 와서 그냥 출석 체크하는 분이 있죠. 네. 출석. 법적으로 꼭 그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걸 은면장님한테 좀 권한 줘서 노인 일자리 그분들 읍면에서 좀 관리하게끔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와서 그 시간에 이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와가지고 그 시간에 체크가 돼야지. 체크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노인 일자리는 지금 다 수행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의원님이 그때 그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좀 하기가 힘든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그 공익형 일자리를 읍면에 요청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별도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수행기관들에다 다 그렇게 지시를 해놨거든요. 읍면에서 요청했으시면 즉각 파견해서 그 면에서 그 하고 싶던 일이나 필요한 사업들에 배치돼서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그 읍면장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없어져요. 보면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읍면장이라는 그 직함만 갖고 있을 따름이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읍면장이 있고 그 읍면 공직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활용돼서 읍면 직원들이나 면장들이 권한을 갖고 주민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손잡이 있죠? 네네. 네, 그것은 우선 지금 110개소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전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매년 그렇게 예, 순차적으로 되는 예, 얘기죠? 해갑니다. 우선 이 110개소 선정할 때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읍면에서 그 필요한 그 경로당을 그 수요 파악을 해서 뭐 대부분 다 필요하겠죠. 여기는. 거의 필요한데 어쨌든 회원수가 많고 이제 그런 경로당 위주로. 이제 순서를 이제 정할 때에 예. 뭐 많은 뭐랄까 경로당 그 숫자가 많은 부분부터 먼저 한다든지 뭐 어쩌다 하여간 예, 그렇게 그런 하고 있어요. 뭐랄까 서로 말간 혹은 경로당과 그 위화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선정할 때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어차피 그런 거 좀 더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여성가족과는 이 국도비와 목적세 이렇게 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혹시 뭐 위원님들 중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질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세입 부분은 없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어서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손동기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어린이집 응급처치 키트 뭐 3종 지급한다고 204쪽이 이렇게 했는데 네네. 우리 지역에 좀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어린이집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체 뭐 안전교육이라든가 실패소생술이라든가 네.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뭐 수방소나 이런 데서 나와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받나요?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1년에 1회 이상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저도 수방 때 원하지만 한 번 받아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뭐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1년에 2번 정도는 상하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지난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두 개가 국공립이고 네 개가 사설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 예, 그런 점을 인구수가 저는 많이 충분히 크다 알고 보니까 있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나이 운전자 나이 연령이라든가 취사하시는 분들 연령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 거기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지난 관할 내에 지금 한 27, 8개 마을이 지금 그 도시가스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그 연료비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는 거의 대부분 설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 경로당에 그런 걸 지원한다면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전하고 그 경비 절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비용이 좀 들겠지만은 어차피 큰 돈 들여서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은 그 마을 회관을 이용을 못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마을들이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거의 어르신들이 다 경로당 가서 계시는 분들이 많아. 예. 네, 거기서 생활을 거의 주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한번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 마을 회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 일자리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도 농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중복이 돼가지고 중복이 돼서 농번기하고 중복이 돼버리니까 일순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은 되도록 우리 면장님이 이제 감독 권한이 가지실랑 어쩌니까 모르지만은 그게 좀 대장권을 발휘해서 그때는 좀 피해서 일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또
228페이지에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예. 지금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대상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023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평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감염증이 많아서 바우처를 사용을 용이하지만 면 단위의 경우에는 사실 가난 감염증이 부족하여 사용하기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청소년 드림카드가 문화체육, 뭐 진로활동 이런 데만 100% 사용하고 그 교통이나 임의용, 식당, 마트, 편의시설 이런 데는 사용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 소재지하고 면 단위 지역이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1차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그때 교통카드는 20%에서 100% 제한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식당, 마트, 편의시설은 1차에는 40% 저희가 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2차 사회보장 협의를 11월 달에 완료해가지고 지금 70%까지 사용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면 단위에 있는 아동 그 이용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이게 저기 사용 범위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였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전라북도 군 단위에서 진앙동이 최초로 청소년 드림카드를 지원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짜로 감사를 드리고 경로당 냉남담비 지원 사업 있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5분 받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네. 경로당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대한 대책 지금 이제 준비를 조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만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양곡비 지원이 되고 있죠, 경로당에. 네.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노인 인구수 회원수에 비례해서 양곡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왜냐하면 적은 데는 큰 뭐 인원수가 많은 노인들이 계시고 있는 부분이나 똑같이 지급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지원되겠는지 궁금하고 이게 지난산 쌀로 지금 공급을 하는지 이 외부에서 사다가 주는 건 아니겠죠? 이건 지난산 쌀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배달을 그 푸르미라는 그 자활사업단에서 일괄 저기 배달을 합니다. 계약은 복지부에서 그 계약을 해서 푸르미 사업단에서 일괄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양곡은 이제 내년에는 기존에는 8포를 줬는데 내년에는 이게 양곡이 1포로 이제 줄 부분입니다. 어디는 남아서 뭐 어떻게 할지를 처리할지를 모르고 어떤 데는 작아가지고 사실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해주시고 이게 아무리 복지부에서 한다고 해도 양곡을 지난 우리 자체 쌀도 사실 소비하기 힘드는데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노인당에다 좀 지원을 해준다는 건 좀 이거 잘못된 정책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강력히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 참여 확대 예산을 통해서 지금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지금 전편성되었는데 8,565만 원이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95페이지요? 195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는 아직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이 예, 설계상 원장이 지금 일자리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신가요? 예, 취업 설계사가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명을 세일 센터로 한 이유는 또 혹시 있나요? 아, 이분이 전라북도 세일센터 소속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소속명을 쓴 거예요? 예, 거기서 소속돼 있고 일자리 센터 진안으로 2명이 파견되어서 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파견돼 와서 그냥 센터 그걸 그냥 이용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네.
그리고 199쪽에 다문화 옹알이 교육 지원 사업과 201쪽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9쪽에 있는 다문화 옹알이 교육 지원 사업은요. 이거는 이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주 1회에 한 40분 정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40분을 옹알이 그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아이 특성상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0분만 딱 지정해서 예, 그 시간만 사실은- 안에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예, 이제 시간을 조금 조정은 가능한데 사실은 영유아한테 이 40분 시간도 조금 과한 시간이긴 합니다. 이중언어 특성화 사업에 예, 그 신규 사업으로 지금 국도비가 지원 사업이 3,400만 원을 받았네요. 예, 예.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서 이 군비 사업을 지금 축소하고 수혜자가 없는 경우는 취소했다가 사업의 타당성이 따진 후에야 이렇게 증액하거나 이렇게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지금 올해 예, 신규 사업으로 나왔죠? 처음으로 신규 사업이고 이제 어머니 출신국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집중. 그래서 지금 얼마나 뭐 저기 뭐야 이렇게 추천을 받았나요 아니면 아니 내년 신규 사업으로서 아직은 내년에 지금 추천을 예. 받으실 예, 계획이신 것 예, 같아요? 예.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이 지금 100만 원씩 분명히 12개월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2세 이하 그 아동 및 6세 미만 그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을 때 그 아동 1인당 100만 원씩 그 가구에 주는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전문 교육을 받고 이 저기 사업에 참여하겠다 해서 세 가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2명만 이렇게 돼 있어서 작년에는 학대 피해 아동 2명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더 추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문화 고양이들이 관련해가지고 실은 좀 많이들 좀 그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은 이게 뭐 이렇게 10가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20가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실은 좀 축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좀 감소가 된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히려 요즘 우리 농어촌에 이렇게 이주 여성들이 오면서 오히려 인구 늘리기의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엄마 나라 문화 바로 알기 지원 사업이 지금 15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200페이지에. 그래서 혹시 신청자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15명으로.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전년도 사업 시행한 거 그런 사업 규모를 파악을 해가지고 15명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실은 이 부분도 저희 이제 군비고 또 일부는 이번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네. 일부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네. 교육청은 실은 이제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그냥 좀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같이 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서로 협의된 거는 없고요. 네. 네,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저희가 이제 아무튼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이 다양한 좀 혜택을 받고 좀 엄마 나라의 문화를 바로 알기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끔 좀 많은 친구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그 응급키트 3종 사업비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애쓰셨고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이 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구들이 정말 그 응급처치가 바로 되는
좀 좋은 제품으로 인증된 그런 제품들로 좀 구입을 해서 정말 어린이집에서 응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그런 키트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제품 선정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4페이지 같이 보시면요. 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그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현재는 46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정원 기준으로 이 인건비가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충족률이 지금 52% 정도밖에 안 돼서 교사도 이제 그 정원에 비해서 훨씬 지금 줄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한 부분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206페이지의 보육 교직원 복지 향상 예산도 1,255만 8천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정원의 보육교사들이 못 미치기 때문에 같이 좀 감액된 부분이라고 네, 같은 맥락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동통합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지금 또 전년 대비 525만 4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그 이유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이 배치돼서 이래서 호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호봉수가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보다 호봉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저는 좀 업무에도 잘 적응을 해서 우리 취약계층 친구들이 잘 또 그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12페이지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인원들이 뭐 매일, 그 다음에 방학 중, 그다음에 학기 중,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해서 인원들이 좀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지.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 이제 숫자가 이만큼 된다 해서 한 거고요. 내일은 네. 그다음에 방학 중은 매일 아동은 저희가 2회를 주고 있고요. 방학 중은 1회고 학기 중 공휴일도 1회인데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뭐 저소득층이나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뭐 매일이라든지 아니면 방학 중이나 뭐 그 주말만 그렇게 선정이 되는 건지 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인원에 어떻게 보면 지금 86명이 매일 지금 받고 있는데요. 4분의 그 1밖에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도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 군비로 좀 지원을 해서라도 결식아동들 모두가 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네. 의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네, 이 하겠습니다. 부분은 꼭 좀 검토를 네. 하셔서 우리 결식 아동들이 없도록 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별도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축제가 지금 그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네, 22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문화축제요.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왜 감액이 됐는지 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야영장에서 그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문화교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럼 뭐 해마다 진행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사업은? 그전에는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좀 추진이 어렵고 그동안에 아무튼 작년하고 재작년은 중단이 되었고 올해는 그 사업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야영장 측에서도 이 사업을 조금 소화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축제에 좀 같이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업 중에 문화교류 사업이 지금 일부 빠진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예산을 좀 감액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실은 우리 지역에서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신규 사업들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좀 우리 친구들의 좀 다양한 축제들이라든지 즐길 거리들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에 좀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요.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네, 7천만 원씩 지금 계산이 됐는데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그 8천 원으로 인상분이 적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왜 지역아동센터는 그대로 7천 원으로만 그렇게 산출기초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2023년도 그 간해시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이건 7,000원으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내시가 내려오면 여기도 8,000원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최대한 좀 잘 먹고 또 교육 환경에 있어서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좀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의 좀 그런 영향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아까 이명진 의원님께서도 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화장실 비대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5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우선 솔직히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아무리 뭐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일부 마을에서는 또 어느 정도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저도 여러 마을을 다녀보지만 실은 일부 또 설치가 된 데도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돈도 아니고 5,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3개년에 걸쳐서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그냥 나머지를 한 번에 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이제 군비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 안전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이렇게 우리 진안군의 여성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어르신 일자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 제일 밑에 급식비 4,000원이 있어요. 다음에 227페이지 멜로 밑에 부분 쪽에 또 4,000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성 가족과 소관에서 다른 데 보면 다 7,000원 내지 8,000원이에요. 급식비가. 여기 두 곳만 그렇게 다른 데 7,000원, 8,000원인데 왜 여기만 4,000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220페이지하고 220페이지하고 227페이지 아동 종사자 인건비에서 4,000원. 예, 그 220페이지 그 급식비는 그 아동한테 주는 게 아니고 종사자 급식비 단가를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216페이지 봐봐요. 216페이지 아동보호 전담 요원 분양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8,000원이에요. 응? 예, 여기가 어린이인가요? 어린이 아니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예산들은 똑같이 한 끼 먹고 생계에 이게 관련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해서 세워야죠. 한 개 부서에서 또 이렇게 차별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그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은 저희가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지적한 220페이지 여기도 4,000원 갖고는 안 돼요. 여기도 앞에처럼 8,000원 세워서 그렇게 해줘야죠.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로당 원조 개선 원열기 보급 사업 해가지고 9천만 원 있어요. 예. 한번 경로당에 좀 우리가 이렇게 건강 케어 쪽에 헬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급돼 있는 의료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이게 가서 사용 안 하고 그다음에 방치되고 고장 나면 또 수리해야 되고 그런데 계속 부수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연료비 지원하고 난방비 다 됐는데 온열기는 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온열기는 지금 의료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무릎이나 이런데 저기 통증이 오거나 그럴 때 원적 개선 온열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침대식으로 그 매트돼 있는 것도 있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침대식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네. 경로당에 네. 그런 케어용으로 그 의료기기 다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효용성이 좀 있도록 그게 좀 관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치료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소방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육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